네, 안녕하세요. 셀싱글러닝 테크놀로지의 인트라식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ST 한국 디스트리뷰터 매니저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인트라식 언커버링 뉴 싱글셀 바이올로지라는 제목으로 CST 항체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싱글셀 어널리시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잠시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1999년 이래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안티바디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CST는 여러분과 같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회사고요. 따라서 고객분들, 즉 연구자분들의 입장과 마인드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ESG 활동 중에 하나로 저희가 1% 포도 플래넷에 가입을 하였어요. 따라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로 가입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 미션은 최고의 제품을 통해 학계뿐 아니라 제약사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제품 및 연구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안티바디는 웨스턴, IP, IHC, 멀티플 IHC, IF, 플로우, 칩, 커덴넌, 커덴텍, 그리고 인트라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백질만을 타겟하는 스페시피시티가 있고요. 적은 농도도 감지하는 센시티비티, 그리고 지속적인 재현이 가능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그 세 가지 항목입니다. 또한 CST의 모든 제품은 미국 연구소에서 CST 과학자들에 의해 생산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랏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인정을 해주신 결과 저희가 2023년과 24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이트앱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점은 많은 한국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을 내주셨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 결과로 저희가 2024년에 안티바디 서플라이어 석시딩 인 사우스 코리아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컨비넌트 안티바디 서플라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멀티플 ITC 제품 중에 하나인 시그널스타라는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인트라식 지금 발표 주제죠. 네, 인트라식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시그널스타에 관련된 그런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작년 5월 20일에 불익에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저희 파란색 스웨터를 입으신 이분이 저희 창립자이자 CEO신 마이클 콤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제 인트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가 프로토콜과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인트라식을 이용한 멀티플렉싱,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싱글셀 어널리시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싱글셀 어널리시스 분야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도 같이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싱글셀 어널리시스 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이점이 있는데요. 감지하기 어려운 세포를 식별한다거나 세포 이질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요. 개별 세포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발현의 차이, 질병의 아이디, 드럭 디스커버리,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과 같이 헬스케어 산업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싱글셀 어널리시스에서 사용이 되었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사이트식입니다. 사이트식은
Cellular Indexing of Transcriptomes and Epitopes by Sequencing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하는 분석법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코드가 붙은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서피스 마커를 디텍션을 하고, 그래서 싱글셀 아이디를 통해서 트랜스크립톰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인 RNA와 표면 단백질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고 표현형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포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 발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발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 내 단백질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과정에서 RNA 분해 및 RNA 손실과 같은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트라식 기술은 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최소한의 RNA 분해와 손실을 유지하며 동시에 세포 내 단백질을 함께 검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분들이 단일 세포 수준에서 전사체와 함께 세포 내 신호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10x 지노믹스 3' 진 익스프레션 테크놀로지의 그 세포 내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CST 항체를 접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트라식은 이제 바코딩에 접목된 CST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10x 지노믹스 3' 진 익스프레션 테크놀로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단백질 시그널링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트라식 개발의 목적은 단일 세포에서 이제 RNA와 단백질을 편향 없이 측정하여 작용 메커니즘과 신호 경로를 밝혀내고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트라식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발리데이션을 했는지,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셀 어널리시스가 그러니까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분석에 유용한 컴퓨테이셔널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은 UMAP이에요. 유니폼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 앤 프로젝션의 줄임말인데요. 12가지의 다양한 분석 요소를 이제 2D로 압축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UMAP에서 하나의 점은 하나의 싱글 셀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각자 다양한 색이 보이시잖아요. 이 색은 세포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뭉쳐져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하나의 세포 타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피처 플랫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UMAP에서 보여준 세포의 그 RNA 혹은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이 진할수록 RNA 혹은 프로테인의 발현이 높고 색이 옅을수록 발현이 적은 것을 나타내고요. 색은 꼭 보라색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식이 저희가 새로운 제품인 만큼 저희도 이제 제품 발리데이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도 발리데이션 중 하나인데요. 인트라식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 셀룰러 헤테로지니어티에 관련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실험에 사용된 샘플이 이제 PBMC고요. 이제 같은 샘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인트라식으로 다른 한쪽은 라이브 PBMC를 사용해서 10x 크로미움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A와 B 두플리케이션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샘플 A와 B의 UMAP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 인트라식 샘플과 라이브 샘플에서 다양한 세포 클러스터에 대한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A가 이렇게 같은 거고 B가 이렇게 같은 그래프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PBMC를 구성하는 헤테로지니어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라이브 PBMC와 인트라식 PBMC의 10x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하나의 점이 하나의 진을 나타내요. 그래서 트리플리케이션 이렇게 3번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샘플 모두 값들이 이렇게 선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라이브 PBMC와 인트라식 PBMC의 높은 코릴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트라식이 RNA 정보를 얻는데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인트라식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이제 프로테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트라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안정하고 데그라데이션이 되는 RNA 데이터만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인트라식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균일하고 보다 안정적인 프로테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데이터는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세포 클러스터에 따라서 RNA와 프로테인의 발현량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TCF1, TCF7 RNA와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빨강으로 표현된 부분이 발현량이 많은 거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부분은 발현량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TCF17의 경우에 이제 RNA 발현량이 높은 클러스터에서 이제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NF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RNA 발현량이 프로테인 발현량과 같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RNA와 프로테인 발현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RNA 익스프레션이 높다고 해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항상 높거나 반대로 RNA 발현량이 낮다고 해서 프로테인 발현량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즉 PTM의 경우에 더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시는 오른쪽 그래프는 RNA와 프로테인의 발현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피어슨 코릴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1에 가까울수록 RNA와 프로테인의 코릴레이션이 높은 걸 뜻하고요. 이제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코릴레이션이 거의 낮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프 오른쪽에 지금 저희가 NCAM과 AIF와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까운 타겟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ERK, NF-kappa비의 포스포릴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래프 왼쪽에 보시는 결과처럼 PTM의 경우는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CST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PTM 관련 안티바디를 사용하여 RNA 레벨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PTM의 프로테인 발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인트라식의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트라식의 세 번째 장점은 서브 파퓰레이션과 세포의 스테이트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RNA로서는 분석이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가 분석 예시로 인트라식을 사용해서 CD8 파지티브 셀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PBMC를 피처 플롯으로 확인한 후에 CD8 파지티브 셀을 세분화해서 다시 분석을 한 그래프예요. CD8 파지티브 셀을 이렇게 보다 세분화해서 라이브 메모리 이펙터 T셀로 리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각각 셀 어노테이션을 해서 세포 분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관심이 있는 타겟의 RNA와 이제 프로테인을 발현량을 다시 피처 플롯으로 분석을 했어요. 더 보시는 예의 왼쪽 이거 세 개는 TCF7과 TBX21, 크랩1의 RNA 발현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발현량이 낮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프로테인 발현량을 보시면 네, 나이브 T셀에서 TCF7의 프로테인 발현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펙터 T셀에서 TBX21과 포스포 크랩1의 발현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식 실험에서 얻은 세포 내 단백질과 PTM 판도값이 세포 상태를 식별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인트라식 네 번째 장점은 싱글셀 레벨의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 저희가 포스포스텟, 세린 727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PBMC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 중 안티바디로 딕텍션이 된 세포들 CD4 파지티브 T셀랑 C랑 CD8 파지티브 T셀, NK, B 덴드라이틱, 모노사이트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PBMC에 3일 동안 LPS를 처리한 실험군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위쪽에 회색과 초록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LPS 처리에 따라서 PTM 발현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강색이 진할수록 발현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LPS 처리 시 PTM이 증가한 세포는 덴드라이틱 셀과 모노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오히려 LPS 처리 후에 PTM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맨 왼쪽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RNA 익스프레션 레벨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로테인 발현 레벨을 보시면 그 모노사이트에서 LPS 처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증가된 RNA와 프로테인들이 CD4나 CD8 파지티브 T셀에서는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모노사이트에서 감소했던 RNA와 프로테인 인자들이 CD4랑 8 파지티브 T셀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탯3 같은 경우에는 인산화 후에 이제 핵으로 이동해서 전사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칩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포스포스탯3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타깃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탯3에 의해 결합된 프로모터 영역이 확인이 되면 뭐 자극, 억제, 녹아웃이나 녹다운 혹은 기타 조건에 대한 각 세포 유형의 분자 메커니즘을 디컨볼루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일 세포의 RNA를 정량하면서 표면 세포 내 핵 단백질과 번역 후 변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인트라식 데이터를 통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인트라식의 다섯 번째 장점은 샘플의 모든 다양한 세포 유형을 한 번에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서 연구자분들이 세포 내 단백질, 전사인자나 PTM, RNA 등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샘플 내 모든 세포 유형의 그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측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분들이 특정 질병의 분자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연구자분들이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질병 발생의 원인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트라식의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라식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하는 시간은 벤치탑에서 실험하는 시간은 1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픽세이션과 인큐베이션을 오버나잇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틀이 소요되고요. 따라서 두 번의 스타핑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일단 메탄올로 픽세이션을 한 후에는 7일 동안 프리저에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RNA와 DNA의 퀄리티에 영향이 없이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이 7일 내고요. 7일 이후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후 SC 블락 버퍼에 다시 리하이드레이트를 시키는데요. 이 버퍼가 RNA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블락 버퍼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후 저희가 이제 요 예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칵테일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칵테일 안에는 31가지 안티바디를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칵테일 1을 사용을 해서 오버나잇을 시킨 후에 저희가 와싱을 하고 테넥스 크로미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키트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인트라식 어스의 킷이 인트라식 실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셀 클럼프를 최소화하고 RNA 데그라데이션을 막고 그리고 더 나은 안티바디 시그널을 얻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퍼가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스텝이라도 놓치신다면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실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 프로토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두 주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필터 파이펫 팁을 사용을 하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건이 허용이 되시면 이제 파이펫 세트 자체가 이제 RNA 전용으로 따로 두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필터 파이펫 팁을 사용하시길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트라식 사용 시에서는 이제 RNA 데그라데이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필터 파이프의 팁을 사용하시길 권유드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데이 2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블러킹을 하실 때 그 850G에서 센트리퓨즈를 하셔야 돼요. RPM이 아닌 G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꼭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양의 셀이 로스가 나서 결과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스테이닝을 할 때, 펠렛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메탄올 픽세이션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블라킹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세포가 마른다면 RNA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거나 샘플 로스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닝 스텝 이후로는 미니멈 40 마이크론은 남겨놓으셔야 세포가 마르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주의하셔서 실험을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 셀 로스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산을 해갖고 1에서 500만 세포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주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90%의 셀 로스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그 프라이머리 PBMC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셀 로스에도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는 세포 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시면 그 10X 크로미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포 수인 16,000개의 6배 이상인 10만 개의 세포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하셔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RNA를 다루는 실험이기 때문에 RNase 이니비터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마다 강조를 해놓았지만 이제 한 번이라도 RNase 그 이니비터 사용을 안 하신다면 이제 RNA 그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RNA 실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토콜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버퍼를 만들 때 RNase 이니비터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실수라도 빼먹지 않고 꼭꼭 넣으셔서 실험을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 인트라식 실험에서 이제 샘플 다일루션을 진행할 경우에 그 어느 경우라도 다른 버퍼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PBS 많이 생각하실 텐데 PBS도 안 돼요. 사용하시는 순간 RNA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꼭 Modified Intrasic Washing Buffer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참고하실 10X 프로토콜은 10X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버전 3.1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나온 버전 4 GEMX 프로토콜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트라시 결과를 저희가 플로우 결과와 비교를 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방법을 저희 CST에서는 올소노갈 발리데이션 스트래티지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S100A9의 플로우 결과에서는 이제 모노사이트에서 발현이 높았죠. 예. 인트라시 결과를 보면은 요 오른쪽에 오렌지로 표시된 모노사이트 클러스트에서 S100A9의 RNA와 프로테인의 발현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F81의 플로우 결과는 저희가 NK셀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인트라식 결과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NK셀에서 RNA와 프로테인 발현이 빨강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타겟에서는 세포 클러스터가 이제 B셀에서 RNA와 프로테인 발현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재현이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검증된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항체로 실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트라식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신호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항체 타이트레이션을 잘못했거나 혹은 메탄올 고정이 세포와의 호환성이 안 좋을 때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알 수 없는 컨주게이션 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주게이션을 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안티바디가 접합 전에는 항체가 세포에 잘 바인딩이 되어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컨주게이션이 된 후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특이적 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특이적 바인딩. 그래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CST에서는 이제 항체 클론을 2번 발리데이션을 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플로우 사이트미트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인트라식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싱글셀 10X 크로미움으로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총 2번의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트라식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트라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X 크로미움을 사용하실 때, 그 10X 칩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왼쪽처럼 이제 하나의 레인에 샘플을 하나씩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샘플에 다르게 바코딩한 안티바디를 사용한다면 두 샘플을 섞어서 하나의 레인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를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NGS 데이터에서도 바코드를 구별해서 샘플 A와 B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트라식을 사용해서 이제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트라식 버퍼 kit에서 이제 버퍼 킷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리스트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키트에는 파지티브 컨트롤인 컨주게이티드 H3가 있고요. 그 위에 네가티브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티드 H3 파지티브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멀티플렉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 멀티플렉싱을 하기 위해서 킷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컨트롤과 다른 바코딩이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H3 안티바디를 사용하셔서 섞어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 1에는 3048이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안티바디를 사용하고요. 2번에는 같은 타겟인 H3지만 바코딩이 다른 3049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바코드가 컨주게이션이 된 H3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신다면 많은 샘플에 대해서 멀티플렉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서피스 마커를 사용한 멀티플렉싱보다 H3를 타겟으로 한 결과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가 더 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컨주게이션 안티바디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멀티플렉싱을 진행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코스트 세이빙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에는 이렇게 다른 바코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H3 안티바디가 5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5가지 샘플을 멀티플렉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인트라식이 어떻게 실제로 논문에 적용이 돼서 퍼블리시가 됐는지 저희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희 CST 본사 인트라식 개발팀이 저희 하버드대 교수로 계시는 BJ 쿠슈로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논문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이분이 저희가 인트라식 담당 개발 팀장님이시고요. 이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월에 이제 브릭에서 직접 인트라식 웨비나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번 웨비나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1로 표시된 모든 분들이 저희 CST 인트라식 개발팀 원들이세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인트라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테인 발현을 확인할 때, 특히 포스포폼을 확인할 때는 전통적으로 웨스턴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 웨스턴과 인트라식의 포스포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인트라식 실험 결과가 과연 믿을만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디자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게 G에서 림프노드를 분리를 해서 CD4 파지티브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다양한 조건으로 저희가 TH0, 넌 패서제닉과 패서제닉 TH17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스티뮬레이션 조건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MA 같은 경우에는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도하는 파지티브 컨트롤을 위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포인트는 0에서 시작해서 이제 10분, 45분, 6시간, 24시간. 그래서 타임 포인트는 4개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실험에서 확인한 타겟들이 뭐 포스포 NF-카파비, 뭐 세린, 포스포 NF-카파비 세린 536, 그다음에 포스포 S6, 포스포 얼크 등인데 이제 논문에서 특히 주목한 타겟이 포스포스테 3 중에 세린 727과 타이로신 705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보시는 것처럼 웨스턴 밴드고요. 이제 오른쪽에 둥글게 큰 점으로 표시된 게 인트라식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non-패서제닉 TH17과 패서제닉 TH17에서 포스포스테 3의 타이로신 705의 발현이 굉장히 강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업 레귤레이션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인트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포스테 3의 세린 727과 타이로신 705의 발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 PTM 발현에 관련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4개의 타임 포인트와 스티뮬레이션 조건으로 저희가 트랜스크립톰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이 분석은 저희가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싱글셀 RNA식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0분과 10분 사이의 데이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셀 타입별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RNA가 10분 내로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클러스터 안에 그 다양한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충분한 데이터 해석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트라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결과 분석을 제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제품 중에 하나인 31개의 안티바디를 포함하는 칵테일 1을 사용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분하기 힘들었던 그 0분과 10분의 결과가 좀 더 세분화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간대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그 포스포스테 3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데이터는 앞서 보신 네이티브와 각기 다른 조건의 스티뮬레이티드 T셀에 대해서 스테3의 타이로신 705 포스포릴레이션과 727 세린 포스포릴레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non-패서제닉 TH17이고요. 이 노란색이 패서제닉 TH17이에요. 그래서 705 타이로신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보다 non-패서제닉 TH17과 패서제닉 TH17, 즉 파란과 노란 그래프의 발현이 10분에서 확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45분에서 6시간까지 그 발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24시간에서 non-패서제닉은 다시 증가를 하고 패서제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24시간에서는 non-패서제닉 TH17에 비해서 패서제닉 TH17이 발현이 줄었죠. 727 세린의 경우에는 파란색인 non-패서제닉 TH17과 스티뮬레이션 처리 후에 10분 후부터 해가지고 발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색 그래프인 패서제닉 TH17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시간쯤에서는 파란 그래프 non-패서제닉 TH17보다는 이제 발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non-패서제닉 TH17 조건에서 두 종류의 포스포릴레이티드 스테3의 발현이 24시간까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스테3는 트랜슬레이셔널 액티베이터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스테3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된다면 DNA 프로모터 부분에 바인딩을 해서 전사를 시작한다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관련해서 이미 퍼블리시가 된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스테3에 대한 칩식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 확인된 그 포스포스테3 전사인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인트라식 결과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래프 2개가 그것인데요. non-패서제닉 TH17과 TH0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포스테3가 바인딩한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
진들의 그 RNA 발현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가 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넌 패서제닉과 패서제닉 TH17이 24시간 후에 발현이 상대적으로 똑같이 패서제닉이 좀 줄었죠. 이런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겠는데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스포스테3가 바인딩한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진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의 샘플들, non-pathogenic TH17, pathogenic TH17, TH0, 이 세 가지 조건들에서 저희가 24시간 타임 포인트를 해서 RNA 히트맵을 분석을 했는데, non-pathogenic TH17에서 요 위에 있는 요 인자들의 발현이 증가했지만, pathogenic TH17에서는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RNA 인자, 이 위에 있는 RNA 인자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싱글셀이 아니고 인트라식, 예, 인트라식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인 발리데이션으로 이제 크로스 검증을 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qPCR로 크로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라식을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들로 저희가 모식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non-pathogenic TH17과 pathogenic TH17이 각기 다른 조건으로 스티뮬레이션이 되었을 때 어떤 시그널링의 변화가 있는지 인트라식을 통해서 RNA와 프로테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액티브한 마이토틱 셀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는 이 셀 사이클 중에서 제 마이토틱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예시가 이 위쪽 데이터입니다. 유맵을 보시면 TH0 세포에서 G1, 그다음에 G2M, S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즉 따로 마이토틱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퍼센티지로 예상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CST 제품 중에 그 포스포히스톤 H3 3377 항체를 사용하시면 보다 디테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3377 항체를 사용한 IF 결과를 보시면 확실히 액티브 마이토틱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 항체를 인트라식 항체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RNA 레벨에서는 발현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포스포릴레이티드 프로테인 레벨에서는 확인이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이 UMAP과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1 쪽과 S 페이지에서 양 끝에서 마이토틱 액티비티가 있는 세포들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M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디텍션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신 결과, 그래서 인트라식으로 좀 더 CST 항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트라식이 사실 표현형 분석을 넘어서 샘플의 다양한 헤테로지니어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의 RNA와 프로테인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 CST 최대의 강점인 시그널링 패스웨이 그림인데요. 저희 인트라식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떤 프로테인과 RNA가 영향을 받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멀티플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연관성이나 다양한 크로스톡 연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ST 인트라식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 안티바디에 바코딩을 한 컨주게이션 제품이 이제 각각의 안티바디가 107개가 있고, 그리고 다 다른 안티바디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칵테일 1, 2, 3가 있어요. 칵테일 1에는 31개가 있고요. 2에는 32개, 3에도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칵테일에 들어있는 안티바디들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각기 이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트라식 실험을 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어세이 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모두 저희가 10x 지노믹스 크로미움에 다 발리데이션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중에 칵테일 1의 타겟 리스트인데요. 휴먼과 마우스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서피스 마커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러 타겟이 8가지, 그 다음에 CST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포스포 안티바디가 포함된 PTM 관련 타겟 안티바디가 21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31가지 타겟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컨주게이티드 된 안티바디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칵테일도 휴먼과 마우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널과 포스포 안티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우스 리액티비티이고요. 32개의 안티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터널과 포스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리액티비티만 있는 7개의 타겟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칵테일 1, 2, 3 각각에 거기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단일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트라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 컨주게이티드 된 안티바디가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칵테일 3도 최근에 나왔고 칵테일 4, 5, 6 등 제품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저기 인트라식 싱글셀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인트라식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이 바에서 관련된 제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프로토콜이랑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 다음에 교육 비디오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requently asked question 리스트인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답변 속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